자, 15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 일단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정책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주 물어보죠. 상각 방법의 변경이 옛날에는 정책의 변경인데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바뀌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자, 내용 요소나 잠정 가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정책의 변경이죠. 자, 금융자산에 대해서 예상, 대손 예상 몇 프로 떼일 것 같아 대손 예상률을 바꾸는 건 추정의 변경이고, 자, 유형자산의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이렇게 측정 기준을 바꾸는 건 전부 다 정책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변경이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반품 예상률 변경하는 건 추정이죠. 추정.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아닌 회계 정책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으로 바꾼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을 후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꾼다. 그럼 이건 뭐다?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그건 오류 수정이다. 왜? 후입선출법은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바르게 바꾸는 건 오류 수정이지 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럼 뭘로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자,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공통적으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과거의 거래와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 아니면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 이건 정책이나 추정의 변경이 아니다. 자,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그래서 대강했던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정책이나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회계 처리. 정책의 변경은 뭐하고? 정소, 추, 전. 정책은 소급법. 추정은 전진법. 자, 소급법의 장점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 자, 소급법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작년 것도 바꿔서 이전 것도 다 바꿔가지고 공시를 하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전진법은 한 번 공시한 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으니까 뭐가 높고 신뢰성이 높다. 단점은 서로 반대다. 자, 그래서 전진법은 재무제 신뢰성이 높다면 소급법은 단점이 재무제표 신뢰성이 손상된다. 왜? 한 번 공시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다시 고쳐버리니까, 그럼 지금 공시된 자료도 내년에 다시 소급해서 고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믿을 수 있어? 자, 하지만 전진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바꾸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유지가 되지만 대신에 작년 재무제표랑 올해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자, 이제 결산수정. 결산수정 사항은 이게 오류 수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결산조정에서는 이제 손익 위주로 물어보는데 제일 좋은 건 결산수정이나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다면 뭘로? 직관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쉬운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푸세요. 근데 좀 어렵다. 결산수정 해야 되는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회종수로 회사가 어떻게 했냐? 회사가 어떻게 한 건지 빨리 따져보시고 바르게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차이를 수정하는 게 결산 조정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요. 손익 관점에서 야, 회사가 비용을 10 잡았네. 근데 바르고 하면 비용을 30 잡았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0 잡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밖에 안 잡았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0도 수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니은에서 기억을 빼가지고. 자, 오류 수정.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붕괴법. 그러니까 붕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붕괴법으로 어떻게? 회사 회계 처리에 대해서 뒤집는 붕괴 플러스 올바른 붕괴 해가지고 둘을 더한 게 오류 수정 붕괴가 되는 게 붕괴법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면 직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직관이 가장 좋고, 어려운 문제는 증분적금법. 자, 증분적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이걸 먼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충한다. 이거 어떻게? 아까 말한 회정수로 똑같이. 그런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는 잉여금으로 나머지는 전부 이익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증분적금법. 특히 어떤 문제 나오냐면 오류 수정을 붕괴로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붕괴법으로 붕괴를 하는 것보다 이걸로 붕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되게 쉬운 문제는 붕괴법으로 회사가 했던 회계 처리가 되게 간단하고 올바른 붕괴도 간단하다. 그럼 뒤집으면 되네. 합치면 되네.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여러 번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면 3년 전부터 어떤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못 뒤집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기말에 자산부채 자본의 오류가 얼마야? 뭐가 틀렸어? 그 다음에 그러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회종수 한 다음에 둘의 차이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라. 자, 원자법 도해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기초나 기말 자산 부채 증가만큼 손익이 변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재고자산 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재고자산에서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증가, 감소하면 넓어졌네, 이런 것들 수업 들으신 분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후속 기간에 발견한 오류의 회계 처리, 나중에 발견했다. 자, 원칙은 소급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 정보를 전부 다 소급해 가지고 재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 이전 단기랑 정기를 비교하는데 이미 오류가 그 전정기 여기에도 오류가 들어 있었다. 그런 오류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 기간. 비교 표시를 할 때 작년하고 올해만 2년치만 비교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4년을 비교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비교 표시된 가장 이른 과거 기간에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어떤 금액 기초 금액을 재작성하게 됩니다. 자,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 오류인데 이게 언제부터 해마다 얼마씩 오류인지 모르겠다 하면 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그걸 뭐 해가지고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해가지고 비교 정보를 작성한다. 자, 유형별로 오류 수정. 재고자산의 오류 수정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차평균. 그래서 재고가 과대 계상되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돼야지 차변하고 대변이 맞을 거다. 재고가 만약 과소 계상돼 있으면 이익도 과소 계상돼야지 좌우가 맞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이 단기에 재고가 과대 계상돼 있으면,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돼 있으면 재고가 과대 계상되니까 이익은 과대 계상되고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원가는 과소 계상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은 과대 계상, 잉여금도 과대 계상해서 맞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기에는 저 전기 말 재고가 다음 기 기초 재고가 되니까 이 기말 재고가 다음 기 기초 재고가 되니까 차기에는 저게 과대 계상되고, 자, 기초 재고가 과대 계상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매출 원가가 되니까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되니까 매출 원가도 똑같이 과대 계상이 되고, 자, 원가가 과대 계상되면 손익은 과소 계상. 그럼 이 경우는 이때 손익 과대 계상된 거랑 이때 손익 과소된 게 이제 누적해서 이때 이익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영향이 없다. 전기의 과대 계상 손익 늘어난 만큼 과소 계상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된 거 여기서 마이너스랑 상기가 돼 버린다. 자, 반대로 재고자산이 과소 계상됐으면 기말 재고 과소. 그러면 손익도 과소. 그러면 원가는 과대. 손익 과소고 그럼 잉여금도 과소. 자, 이 과소 계상된 기말 재고가 넘어오죠. 기초 재고 과소 계상. 그럼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이니까 매출 원가는 과소. 매출 원가 과소면 손익은 과대. 이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익 과소, 여기서 손익 과대 이게 누적돼 가지고 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자, 근데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려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기초 재고가 과대 계상됐으면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됐으면 100 과대, 200 과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은 플러스 100 과대 계상이 되는 거고, 만약 기초가 과소 계상됐으면 100, 200 양쪽으로 300만큼 넓어졌으니까 이익은 300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산 수정, 오류 수정 할 수 있다면 직관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고요. 재고자산 증가하면 금방 그 도해법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푸시고요. 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분계 같은 경우에는 증분적급법으로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묻는다 그러면 회종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